짜잔! 그렇게 마술은 우리 마음속에서 어린아이 같은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휙! 절 보세요. 개구리로 변했어요. 아니, 사실은 두꺼비예요. 하지만 마술사의 모자를 벗기고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거기서 토끼를 꺼내보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술사들이 우리가 목격한 위대한 묘기를 어떻게 해냈는지 알아봅시다. 후디니의 중국식 수조 감옥 탈출. 1912년부터 사람들을 놀라게 해온 해리 후디니는 우선 발목을 고정시킨 채 공중에서 거꾸로 매달립니다. 그러고 나서 물이 가득 찬 거대한 유리 탱크 속으로 내려졌고 그의 발은 꼭대기에 자물쇠로 채워졌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자물쇠를 열고 탈출했습니다. 비록 그의 발목이 뚜껑에 잠겨 있었지만 조수들은 재빨리 경첩의 핀을 제거했습니다. 마술사는 몸을 일으켜 잘 배치된 열쇠를 찾아 발에 있는 구속장치를 제거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유일한 마술은 이 묘기를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그의 운동 능력이었죠. 초보자를 위한 마술은 아닙니다. 동전 물어뜯기. 데이비드 블레인 덕분에 유명해진 이 길거리 마술은 구경꾼에게 25센트 동전을 부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방송에 속한 조수가 아니니까 모든 게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면 마술사는 동전의 절반을 물어뜯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고 난 후에 나머지 동전 반쪽을 손에 내뱉는데 동전은 다시 완전한 상태죠. 어떻게 한 걸까요? 간단해요. 이미 반쪽이 난 가짜 동전을 사용하죠. 동전은 내부가 고무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물어뜯기 전에 이 소품을 반으로 접습니다. 동전을 뱉어내면서 동전이 제자리로 튀어오르게 됩니다. 날렵한 손놀림으로 그가 구경꾼으로부터 동전을 받는 순간 자신의 동전과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지폐 마술. 마술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청중에게 1달러짜리 지폐를 요구합니다. 그런 후 지폐를 접고 그 위에 입김을 불고 그러면 기적적으로 100달러 지폐가 나타나죠. 마술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달러 지폐를 접을 때 마술사는 손가락 사이에 그것을 숨깁니다. 동시에 미리 접어둔 100달러 지폐와 바꿔치기 하는 거죠. 큰 돈을 조심스럽게 펼치면 관중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럼 누가 100달러 지폐를 갖게 될까요? 물론 마술사죠. 소금 마술. 마술사 스무디니는 이 인기 마술로 그의 재능을 증명했습니다. 왼손에 소금 붓고 주먹을 펴면 소금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의 오른손에 소금이 다시 나타납니다. 소금, 후추, 음료 무엇을 붓든 상관없습니다.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가짜 엄지손가락입니다. 이 가짜 엄지손가락은 진짜 손가락에서 쉽게 끼고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손바닥에 무언가를 부을 때 사실은 이 엄지손가락 안쪽에 붓는 겁니다. 다른 한 손으로 그 안에 소금을 잘 넣습니다. 이때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가짜 손가락에 끼워 넣는 거죠. 재빨리 당겨서 오른손 주먹으로 잡습니다. 이제 소금을 붓기만 하면 됩니다. 카드 마술. 마술사는 청중에게 카드를 고르라고 하고 서명이나 특별한 기호로 카드를 표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카드를 4조각으로 찢습니다. 특별한 마법의 주문을 외운 후 다시 카드를 원래 모습으로 만듭니다. 마술사는 카드를 찢기 직전에 카드를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관객의 카드는 소매나 주머니에 숨겨져 있습니다. 벽 통과하기.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통과하지는 못했죠. 마술사는 벽돌담 근처에 서 있습니다. 그의 조수들은 얇은 접이식 스크린을 꺼내서 그의 주위에 세워놓고 밝은 불을 켭니다. 이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그림자가 벽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조수들이 스크린을 반대편으로 가져가면 마술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여기서 비밀은 그림자에 있습니다. 마술사의 노련한 조수들이 조명을 움직여서 벽 안을 통과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불을 끄면 마술사는 스크린 뒤로 빠져나가 건너편으로 조수들과 함께 걸어가고 조수들은 조명을 뒤집어서 벽에서 그의 그림자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합니다. 만리장성 통과하기. 데이비드 커퍼필드는 1986년에 이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아까 나온 벽 통과 묘기와 비슷해요. 속임수가 약간 다르지만요. 땅에서 높게 세워진 2개의 큰 비단 정육면체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은 그의 대역의 그림자입니다. 진짜 커퍼필드는 비밀문을 통해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계단으로 탈출합니다. 일단 그곳에 도착하면 그는 플랫폼으로 다시 올라가서 반대편에 있는 빛을 향해 다시 나타나는 듯 행동하면 됩니다. 사라진 자유의 여신상. 데이비드 커퍼필드의 또 다른 놀라운 묘기입니다.
자유의 여신상 앞에 거대한 장막이 올려져 있고 막이 내려가면 동상은 사라집니다. 커퍼필드는 심지어 레이더 화면과 특수 카메라를 사용하여 관객들에게 카메라 속임수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카메라 속임수는 필요 없었어요. 막이 올라가면 동상을 비추는 조명이 꺼지고 커퍼필드가 있는 플랫폼은 막을 잡고 있는 탑으로 동상을 덮도록 움직입니다. 막이 내려가면 우린 가짜 플랫폼 조명에 속게 됩니다. 레이더는요? 그건 그냥 가짜 화면이에요. 유리창에 카드 통과시키기. 마술사는 카드 한 벌을 꺼내어 잘 섞으면서 관객이 원할 때 멈추고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카드를 섞고 나서 마술사는 근처 창문에 카드를 던집니다. 관객이 고른 카드 한 장만 제외하고 나머지 카드는 모두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카드는 유리 반대편에 꽂혀 있어요. 선택한 카드는 전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마술사는 관객에게 자신이 필요한 카드를 뽑게 만듭니다. 그는 재빨리 카드가 뒤집힌 상태에서 둘로 나뉜 카드에 관객의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유리창 반대편에는 관객이 고른 카드와 똑같은 카드를 가진 조수가 있습니다. 마술사가 카드를 던질 준비를 하는 동안 조수는 이미 카드를 유리창에 꽂는 겁니다. 물 위 걷기. 요령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비결은 물 아래가 들여다보이는 단순한 플렉시글라스 플랫폼입니다. 이제 속임수를 믿게 만드는 것은 모두 마술사의 카리스마와 연기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각도도 중요하죠. 금속문 통과하기. 크리스 에인젤이 이 마술을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한쪽 다리와 양쪽 팔로 문을 통과하고 판지 조각을 앞에 들고 쇠창살을 통해 몸을 통과시킵니다. 특수 스프링 메커니즘을 문에 장착하여 문의 일부가 밀릴 경우 열리게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허벅지가 닿는 부분일 거예요. 그가 통과하고 나면 메커니즘은 다시 바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공중부양. 또 다른 유명한 마술사 다이나모는 수많은 관광객들 앞에서 공중부양을 하는 묘기를 보여주기 위해 리오디자네이로로 향했습니다. 목격자가 이렇게 많고 그중 연기자도 없는데 어떻게 크레인이나 줄도 없이 해냈을까요? 비밀은 신발에 있습니다. 신발은 근처에 리프팅 장치에 연결됩니다. 또한 단단한 골격은 마술사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옷 아래 몸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기계식 리프팅 박스 주변에 비밀 도우미 몇 명이 서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장치가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조수 반으로 자르기. 정말 오래된 속임수죠? 뭐가 필요할까요? 가운데가 갈라지는 상자, 톱, 믿을만한 조수, 그리고 또 한 명의 조수입니다. 네, 조수의 머리와 발은 같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두 조수 모두 매우 민첩하고 유연해야 작은 상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그재그 조수. 반으로 자르는 것과 유사한 마술인데요. 마술사는 조수를 긴 수직 상자에 들어가게 합니다. 관객들은 조수의 얼굴과 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술사는 톱 2개를 상자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톱이 안에 있는 사람을 세 부분으로 자릅니다. 마술사는 중간 부분을 옆으로 밀어내지만 조수는 여전히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조수는 괜찮아요. 상자 안에서 몸을 옆으로 튼 것뿐입니다. 관객들을 향해서 손과 얼굴을 향하게 서서 마치 똑바로 서 있는 듯한 착각을 줍니다. 유령 의자. 또 다른 재능 있는 마술사 니콜라스 월리스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어쩌면 이 마술로 조금 겁을 줬을지도 몰라요. 그는 흔들 의자를 무대로 가져오고 관객 중 한 명이 무대로 나와 눈을 가린 채 의자에 앉게 합니다. 그러고는 인형을 가져와서 관객에게 손길이 느껴질 때마다 팔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술사가 인형을 만질 때마다 관객은 팔을 들어 올립니다. 이 마술 기법은 이중현실이라고 불립니다. 무대 위 참가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청중들이 그 사람이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린 참가자가 마술사가 인형을 만질 때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무대 위 관객은 인형에 의해 원격으로 조정되어 움직인 의자 위 쿠션을 느낀 겁니다. 요컨대 마술의 비밀은 항상 여러분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짜잔! 이제 전 사라질 거예요. 그럼 안녕.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